안녕하세요. 맛있는 영어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영어 이야기 6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단어의 연결로 이해하는 어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살펴보시죠. 문법이 아니라 어법이라고 주제를 정해보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문법 공부의 현실인데요. 실질적으로 문장을 이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론 위주의 형식적인 내용을 숙지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어 또는 언어의 원리는 간과한 채 그저 덮어놓고 암기만 하고 있는 거죠. 부정의문문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을 때요. 왜 그런지를 이해하고 대답하려 하기보다는 그저 긍정과 부정을 둘러 나누어서 각각의 문장을 형식적으로 암기만 하는 겁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무작정 암기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학습법은 아니죠. 이번에는 문법 공부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가장 큰 문제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고 암기만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저 역시 학교 다닐 적에 부정의문문에 대한 대답이 yes면은 아니요, no면은 예라고 배웠는데요.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덮어놓고 암기를 한 거죠.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고 할 때요. 만일 yes가 나오면 아니요 또는 아니, no가 나오면 그래 또는 응 정도로, 그리고 앞에서 yes가 나오면 뒤에는 역시 긍정의 의미인 did, 앞에 no가 나오면 역시 부정의 의미인 didn't를 써준다고 배웠는데요. 이런 식으로 배우니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잘못된 학습법인데요. 단순 암기다 보니 어째서 yes는 아니요, no는 예가 되는지 모르고 암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yes로 대답해야 될지 no로 대답해야 될지 헷갈리게 되는 거죠.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을 때 긍정과 부정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과연 이 둘 중 어떤 걸 써야 될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아마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바로 대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단어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yes와 no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yes는 무언가를 긍정하는, no는 무언가를 부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을 때요. 먼저 yes와 no가 각각 행위를 긍정하는, 행위를 부정하는 의미라는 것을 염두에 둔 후에 상황에 따라 적절한 단어를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너 골프 칠 줄 몰라? 라는 건데요. 만일 칠 줄 안다면 행위 긍정이니까 당연히 yes를 써주고, 행위 긍정이니까 나 할 수 있어요 라는 의미 I can을 뒤에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칠 줄 모른다면 행위의 부정이니까 no를 써주고 뒤에 역시 행위 부정을 뜻하는 나 할 수 없어요 라는 의미의 I can't를 써주는 거죠. 어떻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행위를 긍정할 때는 yes, 행위를 부정할 때는 no를 쓰면 되는 거죠. 딱히 어려울 것도 암기할 것도 없는 간단한 내용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번에는 올바른 학습법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해를 통한 학습입니다. 언어의 기본은 단어이기 때문에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yes는 무언가를 긍정하고 no는 무언가를 부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문문이든 관계없이 행위를 긍정하고자 한다면, 즉 무엇을 할 줄 안다고 대답하려면 행위를 긍정하는 이미지의 yes를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행위 긍정이니까 뒤에는 나 할 수 있어요 라는 의미의 I can을 써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뭐 할 줄 몰라? 라고 물어볼 때 행위 긍정이니까 아니? 나 할 줄 알아 와 같이 yes는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할 줄 알아 와 같이 긍정 의문문일 땐 응, 나 할 줄 알아 와 같이 yes는 응 또는 그래의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외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단어의 연결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이 아닌 어법의 관점에서 보자는 것이죠. 그럼 to it이라는 표현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to it은 말 그대로 to와 it이 결합된 표현인 만큼 각각의 의미를 따로 분석해 보면 어디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의 to와 먹는 것의 it이 만나서 먹는 것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고요. 이 이미지로부터 먹는 것, 먹으려고, 먹을 등과 같은 의미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예문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이런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분석해 보면 나는 좋아한다. 먹는 것을 사과. 그러니까 사과 먹는 것을 좋아한다는 문장인데요. 여기서 이 to eat은 먹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네요. 계속해서 보시면 다음과 같은 문장인데요. 역시 이 문장을 분석해 보면 우리는 하지 않는다. 사는 것, 먹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먹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야 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이 to eat은 먹으려고 라고 해석이 되고 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장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문장인데요. 역시 분석을 해보면 그녀는 할 수 없어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그녀는 결정할 수 없어 무엇을 먹을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to eat은 먹을 또는 먹을지 정도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지금까지는 이 to eat을 to 부정사라고 해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암기를 해오셨겠지만 사실 to eat은 to와 it이 결합된 표현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먹는 것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이 되고요. 이 의미 또는 이미지가 먹는 것, 먹으려고, 먹을 등과 같이 해석이 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영어를 암기하지 마시고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학습법이니까요.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